포로 수용소 폭동 사건. 자동 송환 대 자유 송환. 한국 전쟁은 교전보다는 협상하는 기간이 더 길었다. 그래서 51년 7월 이후 2년 동안을 흔히 말로 싸우는 전쟁이라고도 한다. 싸우다가 쉬고, 쉬다가 싸우고. 휴전 회담이 길어졌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러했다. 먼저, 휴전선은 어디로 그을 것인가? 예전에 38선으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옹진반도가 고립되어서 불리함. 그냥 현재 전선으로 합시다. 이걸로 4개월이 소요된다. 그동안 미국은 공산 측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다. 뜨아! 결국 공산 측이 양보했다.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뭐 그렇게 하자우. 하지만 미국은 서두르지 않았다. 진짜는 이제부터였다. 이번에는 포로 송환 문제였다. 미국은 자유 송환을 주장했다. 포로들의 의사를 먼저 묻고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자. 하지만 공산 측은 반대했다. 특히 중국이 난처했다. 반공포로라니 울리 사람 언론에는 죄다 지원병들이라고 말했다 해. 게다가 제네바 협약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포로들은 무조건 다 돌려주는 게 원칙이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자동 송환하라우. 그러나 미국은 들어줄 수 없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운운하고 있었지만 포로들의 전향을 통해서 미국은 위신을 되찾고 이데올로기 싸움에서의 승리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보라고, 이렇게 많은 공산 포로들이 자유주의로 전향을 했어. 때문에 미국의 고집은 완강했다. 자유 송환 없이는 휴전도 없다. 우리는 포로들을 노예 상태로 전락시키면서까지 휴전을 채택하지 않겠음. 포로들이 느낀 공포. 미국이 자유 송환 방침을 고집한 이상 포로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무리가 따랐다. 최대한 많은 반공포로를 만들라는 지시였기 때문에 수용소의 미군들은 반공교육은 물론 협박과 고문까지 동원했었다. 짜샤, 전향하라고! 휴전회담의 미국 대표였던 터너 조이는 당시를 이렇게 고백했다. 수용소의 헌병들은 반공을 택하지 않은 포로들을 마구 구타했고 그러다가 살해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친공 포로들 역시 반공 포로들을 구타하고 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로들은 겁에 질려 자신들의 선택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면 미군들이 죽일 테고 여기에 남겠다면 포로들이 죽일 텐데 어쩌란 말이야. 그렇다고 모호한 태도를 가지기도 힘들었다.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너 친공이지? 너 반공이지? 수용소의 유혈 사태. 이런 실태를 뒤늦게 파악한 미군은 수용소의 공산주의자들을 분류하여 따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말썽이 나지 않게 빨갱이 골수분자 놈들만 따로 분류해서 몰아놓도록. 52년 2월 미군은 골수분자들을 따로 분리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웬걸? 수용소의 포로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죽창을 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 잡혀가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왜 함부로 포로를 잡아가는 거냐? 제네바 협약을 지켜라. 그러나 이런 위협적인 대처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켰다. 미군은 죽창을 보자 아연실색하여 포로들을 향해 발포하게 되었고, 그래서 77명이 죽고 140여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외부로 알려지고 말았다. 미군이 포로들에게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건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처사다. 미국은 난처했다. 안 와. 수용소의 사령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도드 준장이 새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수용소에서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둘싸움으로 시작했지만 미군이 반공포로들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런 유혈 사태는 그치지 않고 다음 달에도 이어졌다. 수용소에서 친공포로들이 김일성 만세! 인민공화국 만세! 라는 구호를 외치며 인공기를 개항하자 미군이 총을 발사하여 33명의 포로가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던 것이다. 수용소 사령관 납치 사건. 급기야 52년 5월에는 수용소 사령관 토드가 친공 포로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좀 묘했다. 이날 토드는 항의 시위를 하는 친공 포로들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면담을 하고 있었다. 누가 밥에다 독을 탔음매? 뭐? 독을 타? 이때 포로들은 슬그머니 수용소 문을 열고 나와 토드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경비병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때마침 똥통을 버리러 나갔다 들어온 포로들이 들어왔고, 순간 포로들과 뒤엉킨 토드는 철조망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 뜨아! 똥 때문에 방심했어. 이게 바로 전대미문의 수용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된 사건이었다. 토드를 포로로 잡은 포로들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갔다. 왜 싫다는 포로들한테 반공을 강요하는 것이냐? 자유송환을 철회하고 포로들을 협박하고 고문하지 마라. 하지만 유엔군 총사령관 리지웨이는 토드가 살해당하는 걸 각오하고 있었다. 전시에는 장군의 목숨도 일개 병졸의 목숨과 다르지 않아. 때문에 그는 전차 20대와 화염방사 전차 5대를 부산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무력 진압을 5월 10일 오전 10시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2시간 앞서 신임 포로 수용소 콜른 사령관이 친공포로와 협상을 하고 있었다. 도드 사령관을 풀어줘라. 그럼 너희들 요구를 들어주겠다. 당시 콜스는 도의적 책임감에 괴로워한 나머지 토드의 생명을 구하는 쪽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친공포로들에게 이러한 각서를 써줬다. 미국이 세균전을 한 게 맞음. 미국이 포로들을 고문하고 학살했음. 포로들에게 반공을 강요하기 위해 폭행과 고문을 했음. 앞으로 그러지 않겠음. 무력 진압. 그러자 약속대로 토드를 풀어주었다. 잡혀간 지 3일 만이었다. 그러자 토드와 콜슨 두 사람은 그 일로 인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고 모두 자천되고 말았고, 미국은 콜슨의 각서는 무효라 선언하며 다시금 포로들의 분리 작업을 실시했다. 분리수용만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일임.
하지만 이때도 포로들은 거부했다. 포로 심사를 왜 하냐? 우리를 속아내서 죽이려는 거임? 이것들이. 결국 6월 10일 포들을 납치했던 수용소를 본보기로 삼아 진압이 시작되었다. 공수대원 1,000명이 투입되었고 화염방사기와 체루탄을 앞세웠다. 에잇, 맛 좀 봐라. 이놈들아, 그만 좀 설치라고. 그리하여 포로들 중에 41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소식을 접한 북한은 수용소의 폭동을 이용하고 싶었다. 어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골탕 좀 먹여봐야지. 이번에는 평양으로부터 수용소로 직접 지령이 떨어졌다. 6월 20일에 대대적으로 봉기하라우. 하지만 미군은 모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게 되어 서둘러 포로들의 분리수용을 단행하게 된다. 다만 분리수용 과정에서 반공포로 100여 명이 침공포로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미국이 말한 대로 제3의 전선, 수용소는 정말로 한국전쟁의 축소판이었던 것이다.